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가족 식사라고 뭐 이 된장찌개 같은 거 올리셨잖아요. 저도 이거 진위 여부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걸 보신 또 어떤 분이 이거 조국 대표 집 근처에 있는 되게 좋은 한우집인데 한우 드시고 후식으로 이게 뭐 된장죽 같은 건가 보죠? 된장죽 같은 거를 드시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식당 이 포스팅 같은 걸 하셨는데 이게 식기 모양이나 이런 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참 그런 거라면은 이거 조국 대표 참 사람 본성 잘 안 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비판거리가 되는 걸까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개신당이 쏟아낸 트집 잡기를 보면 기가 막히고 한심한 수준인데요. 밥상에 오른 된장찌개와 고깃집 사진을 두고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이 도대체 제정신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조 전 대표는 첫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글을 남겼는데요. 가족과 오랜만에 나누는 평범한 식사 장면인데 이를 두고 개신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또 지랄 연병을 떨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고급 한우집 운운하며 사람 본성은 안 변한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는데요. 이게 과연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비판이 맞나 싶습니다. 왜 조국은 비싼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싼 돼지고기를 먹어야 맞다는 걸까요? 이 기괴한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러니 젊은 보수꼰대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정치적 본질은 외면하고 밥상 메뉴를 문제 삼는 이런 수준 낮은 정치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조 전 대표가 다시 정치 전면에 서는 것, 그리고 그가 보여줄 파급력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별것 아닌 된장찌개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억가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좀 먹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고기 먹기 쉽지 않고 달걀도 못 먹거든요. 달걀 안 줘요? 달걀, 삶은 달걀도 못 먹습니다. 상할까봐. 6포 정도는 되게 많이 먹을 수가 없었는데 나와서 이제 고기를 먹고 싶었고 나오는 첫날에 사위가 고깃집 이야기해가지고 고기 많이 사주더라고요. 사위 돈으로 좀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교도소 안에서 고기 한 점, 달걀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래서 첫날 가족이 준비한 고기를 먹었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개월 동안 억압된 삶을 살다 나온 사람이 가족과 밥을 먹은 게 그렇게도 눈에 거슬린다면 그건 정치적 증오와 열등감 때문이지 합리적 비판은 아닌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 오히려 개신당이 조 전 대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치적 경쟁은 정책과 비전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된장찌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정치를 하고 있고 누가 억지로 물타기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조 전 대표의 태도입니다. 그는 사면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내년 6월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정면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책임지는 진짜 정치인의 모습인 거죠. 지금까지 숱한 정치인들이 위기만 닥치면 도망가거나 변명하기 바빴지만 조 전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는데요. 이 용기와 담대함은 한국 정치에서 보기 힘든 귀한 자산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계엄령 음모, 헌정 파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조국이 소고기 된장찌개를 먹었다는 사실에는 침을 튀기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국민들이 국힘당과 개신당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인 거죠. 정작 나라를 뒤흔든 범죄에는 눈 감으면서 평범한 가족 식사에는 침을 튀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희 비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과거 정의당처럼 저희가 움직이진 절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정당 해산이 되려면 이번 12.3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으니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조 전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무조건 차별화는 없지만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논의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신중함을 보여준 건데요. 또한 국힘당 해산 문제에서도 성급한 주장보다는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원칙 있는 태도가 진짜 개혁 세력이 가져야 할 리더십인 거죠. 결국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정계 복귀 선언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데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국민 앞에 다시 각인시키는 행보입니다. 정치적 심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용기와 출소 즉시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한 모습, 또 원칙을 지키는 신중함. 이 모든 게 국민이 바라는 리더의 모습 그대로인데요. 국민이 조국 전 대표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는 갈망 때문인데요. 야권의 저급한 음해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서는 정치인,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 정치인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를 응원하는데요. 국민의 선택을 피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의지,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보여줄 새로운 정치의 길, 이제부터 진짜 정치의 시간이 시작된 건데요. 조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울려 퍼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국민은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효능과 역할은 제가 해야 될 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 개인의 과제만이 아니라 현 시점에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될 과제가 설정되어야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한 저의 효능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극우정당 화대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을 거치고 또 윤석열 파면을 거치고 난 뒤도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 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안에 내란 관련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특검의 수사의 영역이고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실적 힘관계를 생각했을 때 현재 세력, 의석을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것 외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주책인자는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특검 통해서 관련자들은 처벌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또 저 역시 저희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내란 국면에서 주권자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제 하는 검찰개혁, 방송개혁, 사법개혁 이 문제는 또 역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넘어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 의료, 돌봄 이런 민생개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없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즉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주범 이 사람이 종식은 법률적으로 사실상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가 중요하다. 윤석열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어떤 사회 경제적 개혁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의 효능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단초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한 저의 생각, 그건 조국혁신당의 생각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 최근에 사면되었죠. 조국 전 장관, 그분의 행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 발언도 있고 또 이걸 둘러싼 여러 비판, 분석까지 좀 다양하게 모여있네요. 네, 특히 그 시작이 된 사진 한 장이 아주 뜨거웠어요. 맞아요. 가족하고 식사하는 사진이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뭐가 핵심이고 또 조국 본인은 어떤 정치적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하나씩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그 논란의 시작이 된 사진이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데
이게 뭐 된장찌개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죽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좀 멀건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두고 개신당 측에서 아시다시피 최근 국힘당에서 나온 분들이 만든 당이죠. 여기서 이거 고급 한우집 후식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했어요. 심지어 사람 본성은 안 변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근데 이 비판이 그럼 타당한가? 이 지점을 자료에서 좀 짚어보는데요. 조국 측 해명은 그 교도소에서는 사실 고기나 달걀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리고 출소하고 첫날에 사위가 고기를 사줬는데 그걸 먹은 거다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 비용도 사회가 냈다고 있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개인적인 식사 메뉴 하나하나가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됐을까? 이게 좀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개신당이 조국의 어떤 정치적 파급력, 이걸 좀 두려워하거나 의식해서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할 수 있는 것까지 문제 삼아서 이슈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네, 된장찌개 수준의 정치라는 좀 비판적인 표현까지 인용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런 자잘한 논란 속에서 근데 조국 본인은 오히려 이걸 발판 삼아서 정치 복귀를 좀 더 명확히 하려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사면이 끝이 아니다. 내년 6월 선거에서 정면으로 국민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섰고요. 네, 이게 어떤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특히 자료에서는 윤석열 관련 여러 중대 사안들, 예를 들면 국정농단이라든지 계엄령 음모 같은 데는 좀 침묵하면서 개인의 식사 메뉴 가지고 공격하는 야당, 그러니까 국임당이나 개신당과는 좀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도 제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는 국임당 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겠다. 이게 핵심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국힘당 의석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 심지어 가능하다면 영석까지 만들겠다. 네, 영석. 그 표현이 아주 강렬했죠. 자료에 따르면요, 조국은 국임당을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비정상 집단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런 목표를 내세웠다고 해요. 상당히 강한 규정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 내란 관련자 규명 같은 건 특검의 영역이다. 법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선거를 통해 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 심판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거군요. 네, 국임당 세력을 축소하는 게 이 시대의 과제다. 뭐 이런 인식으로 보입니다. 그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인데 자료에 보면 과거 정의당처럼 독자 노선을 막 걷기보다는 존재감 부각하려고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하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민주당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 이런 뉘앙스일까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또 국힘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도 뭐 감정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법적 절차는 존중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들이 그냥 단순히 복귀하는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환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자료도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문제 정리를 넘어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윤석열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검찰, 방송, 사법개혁 이런 정치개혁 이슈를 넘어서서요. 주거나 의료, 돌봄, 교육 같은 사회경제적인 개혁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다는 거죠. 과거 국회의원 시절 연설을 참고하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부터 이런 고민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면서 더 큰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조국의 복귀는 단순한 개인의 정치 재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국힘당 심판론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동시에 사회경제개혁이라는 더 큰 담론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가 내세운 국힘당 세력 축소라는 목표, 그리고 윤석열 이후 시대의 사회 경제적 과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치 논의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 경제적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조국의 행보와 비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가 제시하는 정치적 심판과 사회개혁의 길이 과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곱씹어볼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의 행보와 그 영향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